안녕하세요. 비글본 블루 제4강 GPIO 입력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입력, 내장된 버튼을 사용해보고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지난 시간과 같이 윈도우즈 10에서 진행하였으며 비글본 블루 그리고 데비안 10.3 버전으로 그리고 외 마이크로 USB로 케이블로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여기 외형을 보면 LED 위에 4개의 버튼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파워 버튼과 리셋 버튼은 내부 회로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적혀있는 To 유저 버튼을 사용합니다. 클라우드9을 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js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스케매틱을 먼저 보겠습니다. 스케매틱에 보시면은 여기 이쪽에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모드 btn과 퍼즈 btn이 있는데요. 그 외에 파워와 리셋도 볼 수 있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여기 연결되어 있어서 그걸 누르면 전원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다음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쪽 리셋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보드가 리셋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버튼은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드와 BTN, 모드 BTN, 퍼즈 BTN만 사용합니다. 퍼즈 버튼 같은 경우는 여기 T6번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T6번의 번호 확인을 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퍼즈 버튼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메모리 번호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본 JS를 열어줍니다. 저기서 GPIO 2회호 혹은 타임 5번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타임 5번을 보면은 다시해서 여기 이제 네임이 타임 5번 그리고 키도 이제 B819나 퍼즈로 되어 있는 키가 있고요. 그 외에 B819 핀먹스가 번호가 맞는지 확인해 주고요. 타임 5번은 GPIO 69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드 버튼은 타이머 6번이 있는데요. GPIO 68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퍼즈 모드가 있고 이제 버튼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스템 클래스 GPIO로 이동해 줍니다. 처음에는 하나만 열려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이게 시스템의 클래스 그리고 GPIO로 이동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68, 69가 다 열려 있기는 한데 이제 처음에는 아마 열려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를 모드 버튼과 퍼즈 버튼 이제 각각 열어주기 위해서 익스포트에다가 값을 써 넣어주면 열 수 있습니다. 에코 명령어 68을 익스포트에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이미 열려 있어서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했고요. 69번 또한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열려 있는 걸 닫기 위해선 unexport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9번을 unexport 하면은
일단 앞에 에러로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다시 echo 68 익스포트를 해주고 확인하면은 68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69번도 하면은 69번도 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8번 안에 같은 경우는 액티브 로우, 디렉션, 엣지, 라벨, 밸류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can 명령어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밸류 값을 읽어보면 기본은 1번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68번의 값인데요. 디렉션 같은 경우는 in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GPIO가 입력 상태라는 의미고요. 네, 밸류를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버튼을 손을 뗀 상태는 1이 나오고 버튼을 누른 채로는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값을 확인해 봤고요. 액티브 로우는 로우 상태일 때 이제 값을 반전시켜 줍니다. 기본은 0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1이라는 값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밸류 읽었을 때 기본은 0이 되고 이제 기본은 0이고 눌렀을 때는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GPIO 69번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손을 뗐을 땐 1이고 누르고 있으면 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C++ 한번 만들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시 창을 각각 열어줄 텐데요. 여기 오른쪽에 플러스를 누르면 뉴 터미널이 있는데요. 새 터미널을 하나 열어주겠습니다. 열려있던 건 닫아주고요. 여기에서 이제 메인 페이지 이제 기본 폴더로 이동을 해주고요. 패블릿에서 홈 디렉토리에 우클릭을 하고 새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에는 btn test.cpp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단 입출력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넣어 주겠습니다. IO 스트림을 넣어 주고요. F 스트림 같이 넣어주고 스트링 값도 넣어주고 이제 딜레이를 위한 UNI standard.h 네임스페이스를 설정해 줍니다. 이제 패스에 경로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패스 경로를 확인을 해줄 텐데요. 일단 GPIO 번호 그리고 익스포트와 언익스포트를 지정해 줍니다. 먼저 버튼에 GPIO 경로를 넣어주겠습니다. 68번의 밸류 값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PIO 68번의 밸류를 버튼의 패스로 지정해주고 이제 익스포트를 익스포트를 define으로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다음으로 이제 unexport도 경로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메인 함수를 넣어 주는데요. 메인 아규멘트들을 다 넣어주고 이제
스트링으로 버튼 번호는 일단 68번이니까 68번으로 넣어주겠습니다. 다음 밸류 값을 이제 사이즈 5에 캐릭터로 선언해서 초기화까지 해주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초기화를 해주지 않으면은 파일을 읽어드릴 때 읽은 뒤 나머지 부분의 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이상한 값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이제 OF 스트림으로 하나 넣어주고 IF 스트림으로 이제 버튼 FS도 지정해줍니다. 일단 OF는 출력, IF는 입력을 담당합니다. FS에서 이제 아웃풋 밸류는 익스포트에다가 이제 값을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익스포트에다가는 버튼 번호를 넣어주게 되고요. 여기 익스포트 돼 있으면 폴더가 없더라도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은 뒤 파일을 잘 닫아주고 버튼은 이제 열어주겠습니다. 이제 값을 읽을 때는 rea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read에다가 처음으로는 저장할 이제 공간을 지정해주고 읽어드릴 바이트 수를 넣어줍니다. 0이나 1은 하나의 바이트니까 1만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바이트만 넣었을 때 초기화 안되면 아까 말했듯이 나머지 값을 모르니까 이상한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cout 명령어로 이제 프린트 같은 명령어인데요. 이걸로 디버거 창에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ut에 이제 밸류 값을 출력을 해주고요. end l 이건 이제 라인이 끝난다, 라인을 바꾸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파일 열었던 거를 다시 닫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포트를 해줬으니까 언익스포트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언익스포트로 경로를 변경해줍니다. 저장 후에 이제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언익스포트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68번을 언익스포트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68번이 이제 사라졌고요. 여기서 이제 지플블로 컴파일을 진행해 줍니다. 대상 파일로 이제 btn 테스트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는 표시가 하나 빠져 있었는데요. 이걸 넣어주고 다시 컴파일 해줍니다. 이제 컴파일이 완료되었으니까 btn 테스트를 실행해보면은 이제 1이라는 값이 나오고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보면 언익스포트까지 되니까 폴더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이 상태로 연결이 잘 되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뗀 채는 1이 나오고요. 버튼을 누른 상태는 이제 0이 나오게 됩니다. 손을 떼면 다시 1이 나옵니다. 이렇게 값을 가져와서 읽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만 쓰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클래스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로 만드는 방법은 지난 시간과 유사한데요. 여기에서 아까 경로를 약간 수정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일단 GPR 여기까지만 제 경로를 바꿔주고 익스포트랑 언익스포트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래스로 버튼이라는 거를 선언을 해주고요. 마지막에 세미콜론도 넣어줍니다. 프라이빗 함수에다가 이제 패스에 해당하는
이제 경로 그리고 버튼 번호를 넣어줍니다. 이제 패스는 위에 btn 패스랑 합쳐질 거고 넘버는 버튼의 번호를 저장합니다. 퍼블릭으로는 이제 버튼 처음 선언 부분이 들어가고요. 버튼 넘버를 변수로 받겠습니다. 다음은 attach란 명령어와 release라는 명령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attach는 export의 등록, release는 unexport의 부분입니다. 이제 export만 하면 되긴 할 텐데 혹시 모르니 release까지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값을 읽어드릴 리드도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러가지 리턴을 넣을 수 있는데 int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void나 int는 이제 이 함수의 리턴 값이 될 텐데요. void는 리턴 값이 없다는 걸 의미하고 int는 리턴 값이 이제 int 형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파이썬이랑 다르게 이렇게 함수에도 리턴 타입을 다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함수를 적어줬으니까 이제 함수를 다 만들어 줄 텐데요. 버튼 넘버랑 값을 받고 함수 내용 안에는 이제 넘버 값을 가져오는 부분, 그리고 패스는 btn 패스에다가 이제 toString이라는 걸 이용해서 버튼 넘버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attach 함수를 만들어 줄 것인데요. 이제 void를 먼저 적어주고 attach 이제 따로 입력 변수는 없습니다. 이제 안에는 출력 형태를 하니까 OF 스트림을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파일을 연 뒤에 이제 익스포트에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익스포트 경로를 넣어주고 이제 거기다 값을 넘버 값을 넣어줄 건데요. 넘버 값은 자기 자신의 넘버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줍니다. 이제 이건 이제 그냥 가져오면 int 형태가 오므로 이거를 toString으로 이제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패스.close로 파일을 닫아줍니다. 이것도 이제 릴리즈도 복사해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이제 릴리즈로 변경을 해주고요. unexport로 이제 경로를 변경해줍니다. 이제 넘버도 그대로 넣어주고요. 다음은 이제 int에 버튼 그리고 read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따로 파라미터를 받지는 않고 이제 if 그러니까 값을 읽어야 되니까 if 스트림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다음은 fs를 해주고 이제 값을 읽어드릴 밸류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파일을 열고 자기 자신의 패스를 가져오고 거기에 밸류를 붙여줍니다. 이제 패스는 위에 선언할 때 버튼 번호까지 다 붙어 있고 그 뒤에 이제 밸류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fs.read를 하고 end 표시를 적고 밸류를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을 닫아주기까지 진행합니다. 리턴으로는 이제 밸류 값을 그대로 리턴해 줍니다. 이러면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리턴은 int인데 밸류가 캐릭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ead 함수는 이제 이 밸류에 몇 개 바이트 쓰는지 의미하는데요. 값을 읽어서 쓸 때 이제 캐릭터에 하나가 있으니까 이거를 첫 시작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end 값을 넣어서 이제 이 캐릭터의 주소 값을 넣어줍니다.
만약 2개라면은 2개 바이트라서 저거 자체가 주소값이 되지만 이제 하나만 있을 때는 반드시 AND 표시로 주소값으로 넣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턴 값을 살짝 수정을 해줄 건데요. 캐릭터를 int로 변환해 주겠습니다. 앞에 명시적으로 int로 변경을 해주고 마이너스 이제 0이라는 값을 넣어줍니다. 여기는 따옴표가 하나일 때 2개일 때가 있는데요. 여기선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2개는 스트링 형태, 그리고 하나일 때는 단문자, 캐릭터 형태를 의미합니다. 여기는 캐릭터니까 따옴표 하나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리드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남은 밑에 있던 부분을 다 지워주고요. 위에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nt형으로 value를 만들어주고요. 버튼에서 버튼 0을 선언해 줍니다. 버튼 0 같은 경우는 68번에 연결되어 있을 거고요. 버튼 0을 이제 익스포트에 등록을 해줍니다. value 같은 경우는 버튼 0의 값을 read 해서 읽어주고요. 세미콜론도 찍어줍니다. cout으로 value 값을 출력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했으면 릴리즈까지 해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엔 메인의 리턴인 0까지 넣어줍니다. 이렇게 기본 함수를 완성하였고요. 다음은 이제 컴파일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컴파일이 완료되면은 다시 값을 읽어 보겠습니다. 보면은 기본은 열려 있어서 1이 나오게 되고 버튼을 누르면 0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떼면 1이 나오게 되고요. 이 값을 이제 이렇게 하기는 좀 부족하니까 while문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alue 0과 value 1로 2개를 나눠주고요. 다음 버튼도 69번 버튼으로 이제 버튼 1을 만들어 줍니다. 버튼 1도 어태치까지 해주고요. 여기 69번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는 것을 일단 unexport 해주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while문을 넣어주고 이제 값을 무한 반복해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0은 value 0, value 1은 버튼 1번의 값을 읽어줍니다. cout에는 이제 value 0과 띄어쓰기 하나 하고 value 1도 같이 적어줍니다. 계속 읽으면은 너무 값이 빠르니까 1초에 한 번씩 읽도록 변경해 줍니다. 릴리즈는 이제 따로 실행이 안 되지만은 마지막에 추가해 주고요. 이제 컴파일을 진행을 해 주고요. 다음으로 2개 값을 읽어줍니다. 1초에 한 번씩 이제 값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2개 다 같이 바뀌고 있는데요. 일단 종료를 하고 여기 이제 하나만 동작하는 증상의 이유가 지금 68, 69가 다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하였고요. 일단 둘 다 지워주기 위해서 unexport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둘 다 unexport를 해주고 이제 사라진 걸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프로그램을 실행해주게 되면은 둘 다 1이 나오고 하나만 누르면 이제 0, 앞에 걸 바꾸면 또 0 하나 바뀌고 2개 같이 누르면 둘 다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클래스를 이용해서 버튼의 값을 읽어보는 것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1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